예, 안녕하십니까. 예, 스트랜스틸의 유성록입니다. 예, 최근 그 철강업계, 철강 통상 혹은 철강 무역과 관련해서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세가 뭐 화두가 된 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부과가 철강 업계 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성호 스틸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CBAM, 탄소 국경 조정세의 어떤 진행 상황하고, 그 다음에 국내 철강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한성호입니다. 예. 이제 사실 CBAM,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그 용어 자체는 예, 국내 철강계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 많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CBAM이 무엇인지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용어로 말씀드리면 영문으로 카본 보드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의 줄임말인데요. CBAM이라고도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CBA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탄소 국경 제도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그 안에 들은 탄소를 측정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철강도 있고요. 물론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몇 가지 6대 산업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부터 실제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과금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탄소를 정확히 측정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고. 네. 일단 예전에 뭐 보면 뭐 관세나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국경 관세와 예, 같은 관세라고 역할을 생각하면 한다고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EU에서 이제 CBAM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뭐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뭐 CBAM 인증서를 네,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제도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 수입업자, 우리는 수출업자이고 EU 수입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수출업자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 정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도성으로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건 수입업자지만은 수출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이 나중에 비용으로서 부담을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뭐 인증서 가격이 최초로 뭐 발표됐다. 인증서 뭐 네, 맞습니다. 톤당 뭐 탄소 톤당 얼마 이걸 네. EU에서 발표를 했다면서 얼마 정도로 책정됐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일 이유는 탄소 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 가격을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매일매일 가격이 나온 거고요. 공식적으로 그 EU에서 4월 7일, 금년 4월 7일에 톤 CO2당 75.36유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얼마 된다는 게 우리 그전에도 계속 매겨져 왔지만 실제로 이제 수출업자한테도 이렇다는 걸 명시를 한 것이죠. 그럼 이 75.36유로, 그럼 뭐 탄소 톤당, 네, 이거는 이제 누군가는 네, 부담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인증서 가격대로 한국 그 철강업체가 부담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요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거는 예. 이제 어떻게 이제 분담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일단 전체를 다 비용으로 했을 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비용 전체는 부담할 거에 대한 협상이 달려 있지만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024년에 대한성공회에서 추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추산액이 수출액을 따져서 보니까 2026년에는 851억 달러. 851억.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2025년 기준에 64개 철강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환산하면 3.5% 정도 됩니다. 뭐 숫자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은 무상 할당에 대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면제가 됐지만은 향후에는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2034년 부담은 5,500억 원이고요. 이건 2024년에 추산한 거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26년에 260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2,200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구조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는 2026년에 무상할당 비율이 97.5%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업자는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5%만 탄소 가격의 2.5%만 부담하면 되는데
2034년이 되면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비용으로서 감안해야 될 것이 100%가 다 된다는 거죠, 탄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때 되면은 뭐 5, 6년 뒤가 되면은 상당히 실제로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 할당이 지금 뭐 95%다. 네, 97.5%입니다, 정확히는. 97.5%. 네. 그렇다면 이게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그러면 CBAM 예, 비용으로 이제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야 예, 그러니까 된다. 탄소, 그러니까? 만약 1kg, 1톤에 대한 탄소 가격이 70유로라면 그 중에 2.5%만 내면 그것이 그래요? 비용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다 부담은. 무상 할당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네, 예. 100% 다, 네, 그렇게 되는 다 겁니다. 부담해야 된다. 네. 그럼 상당히 정말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예, 늘어나서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면은 한 50% 정도로 가까이 되고요. 음,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또 가파르게 또 제도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 기후변화라든가 또 탄소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해지면은 요 할당률 땡겨지는 숫자가 더 빨라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무상 할당 얘기죠. 비율이 갑자기 예, 줄어든다. 그럴 가능성도 그죠? 있죠. 예, 지금은 그래 되면 보수적으로 보면 이렇고. 예, 급격하게 또 금액이 또 네, 갑자기 예, 올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겠다는 그런 네.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다른 국가에서 그 CBAM과 유사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 유럽 전체는 이제 유럽 하나니까 하는데 네. 지금 이래진 거 미국이 2023년에 이런 제도를 그 해양 오염 관세법이라고 해갖고 2023년에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그 당시는 안 됐고 2025년 작년 4월에 다시 재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뭐 가능성으로는 전망한 거에 의하면 이것이 시간의 문제다 결국은 미국도. 그리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EU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027년에 바로 그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결국 이제 당신네 철강에 탄소가 얼마가 있는가를 이제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생산량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죠? 그럼 이거와 뭐 CBAM이든 아까 뭐 미국의 해양 오염 관세법이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철강 업체들의 대응 수준은 뭐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예,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거를 정리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주요 7경사를 해보니까 그 기준이 이제 뭐 탄소 집약, 단순하게 탄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개념의 탄소 집약, 그러니까 그 철강 1톤당 탄소가 얼마나 발생되는 그 탄소 집약도 외에도 현재, 그거는 이제 현재 나타난 숫자지만은 공정부죠. 이게 고로냐 아니면 전기로냐 혹은 그 저탄소에 대한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 혹은 또는 그걸 위한 데이터가 얼마나 잘 검증되고 있는 이런 어떤 다른 변수들은 미래에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7개 철강사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 메이커는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최상위가 아니고 이제 1순위보다는 중간에 거의 떨어지는 2순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세계 경쟁력에서 이 순위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는 혹은 미래의 걸 감안했을 때도 가격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쟁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응 수준이 좀 아직은 높지 않고 미래의 관점에서도 아직 그렇게 중간 수준이다.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도 좀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일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대응 수준이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다. 선두권에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CBAM의 어떤 진행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이걸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고로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높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수준이에요. 뭐 현대제철도 전기로 2050%에 달하고 뭐 고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으니까 95%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고로에서 나오는 게 전기로에서 나오는 거에 한 4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탄소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정은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탄소 설비를 철강 설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계획적인 것에 비해서 이 일정은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뭔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결정을 해나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이제 좀 일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은 5년 뒤에 이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상의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탄소 관련 문제고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응? 이제는 재무부서의 어떤 관리 항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뭐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탄소 자체가 가격 변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탄소는 이제 환경 차원에서 지구에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 어떤 그 탄소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탄소 자체가 포함된 것이 가격이고 그건 따라서 재무부서에서 그거를 전략적인 대상으로 해야 될 변수가 됐고요. 나아가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격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 결국 그 회사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회사의 실적을 결정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보다 이제 재무부서가 왜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가격이 예전에는 이제 원가 개념에는 탄소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 자체가 하나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가 탄소를 어떻게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탄소 가격을. 그것이 결국은 뭐 어떤 물건의 최종적인 가격으로 판단된다고 했을 때 품질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 쪽에서 전략 변수로 다뤄야 한다고 해서 환경에서 다루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 플러스 이제 재무부의 관리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관리 항목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 뭐,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세, CBAM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원가 경쟁력에 네, 결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될 거라고 이제 왜냐하면 예. 다른 것들은 비슷할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이제 수익과 직결된다 이런 네, 차원에서 아마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예,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CFO가 말씀을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예,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관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수입업자들이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또 CBM 또 탄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발생자가 스스로 부담을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사용자가 수입업자가 예. 뭐 부담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른 뭐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꼭 그렇게 네. 우리가 알아왔지만 네. 또 실제 이 품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그런 실무적에서는 약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탄소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런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이 오르면 이제 가격이 올려서 수요자에게 반영하는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데 100%.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현재 그 철강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입니다. 철강 수요 자체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니고 이제 보합세라든가 그렇죠. 이제 감소하든지 그리고 또 설비 자체가 지금 과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적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적으면 이제 막 살 텐데 이것이 넘쳐나는 데서 가격을 전가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장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시장 수요에서 보면은 전망하기를 한 최대로 해도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아주 나쁘게 보면 30%뿐이 안 되고 우호적으로 보더라도 70%까지 뿐이 전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여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이런 상황들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어떻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가율을 기업이 수출업자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대형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관세하고 탄소 네. 부가세는 약간 조금 성격상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전부 소비자들한테 사용자한테 대부분을 다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것 저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 관세, 실제로는 자료는 안 나오지만 저는 안 나타나지. 미국의 관세 50% 부과했을 때 그게 전부 그럼 50%가 다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가를 따져봤는데 안 그런 사례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탄소세에서는 더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다음에 이제 만약 CBAM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은 뭐 특히 뭐 철강업계만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도 예, 예. 그렇고 그죠? 전체 이제 밸류체인 전체 차원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탄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대기업은 잘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예, 있는 뭐 중소 맞습니다. 업체들은 조금 대응이 아직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거 대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히 돼 갖고 거기서 발표하는 철강 1톤 생산당 탄소 제약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거와 관련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탄소 데이터를 잘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갖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같이 포함돼서 수출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쪽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요소가 중소기업들이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철강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낮은 거로 나타내서 그럴 경우에는 EU가 부과한 디폴트, 기본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소에 1톤에 얼마가 들어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거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따라서 우리가 좀 주장하기로는 지금 6월 달에 그 KCT법 시행령이 나오기로 예정돼 17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대응도 국가가 조금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특정 인프라를 해주는 게 국가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KCT법의 반영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CBAM이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게 단기적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좋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그 세금이 네, 맞습니다. 네. 관세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칫 밸류체인 하나가 한쪽만이라도 작은 한쪽만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사실 디폴트 값을 받아서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세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 차원에서 좀 대기업하고 그 밑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러한 중소업체들하고 협력, 그럼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뭐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사실 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네. 그리고 기업들한테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뭐 중소 철강업체들 이런 부분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당장 이게 뭐 2026년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 올해 실적하고 그걸 이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얘기가 2, 3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됐고 이제 올해 본격 적용되기 했다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27년부터 이제 이것이 본격 부과됐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측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대응이 약간 지금 뭐 급하게 대응할 거 있어 이런 식인 요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야 될 거는 이게 일정이 있거든요. 그 일정을 놓고서 다 앞에 있는 일정이니까 그 일정에 맞게끔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무전략으로서 CFO가 이 주제를 항상 자기 1순위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주제로 항상 자기 테이블에도 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급망 전체 데이터가 이게 그 기준에 맞는가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검증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안 그러면 아까 디폴트 값으로 페널티를 먹게 되겠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면 좀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투자에 대한 일정도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것도 일정을 좀 어느 정도 좀 투명하다기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는 일정을 잘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투자 일정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온 상황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 전체가 수출업체한테 전가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가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상당히 이제 수출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이제 자기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지는데 그런 어떤 약간의 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접근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해갖고 우리가 뭐 1원이라도 뭐 1달러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보다는. 그래서 관세와 달리 그런 점에서 이제 계약 구조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학습과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CBAM에 대해서는 사실 CBAM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관념적이고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했는데 한바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당장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된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먼 미래가 아니다.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 네. 뭐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서 기업에서 지금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꼭 추가적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걸 접근하게 된 거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건축물을 질 때도 이게 5년 뒤에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5년이 걸지 10년이 걸지면 그래도 도시 할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그 사람들 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약간 뭔가 이렇게 대응에 대한 어떤 조급함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막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도 이렇게 느슨해지는 요소가 있는데 지금이 약간 그러다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이유가 일정을 제시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일정으로 가야 될까라는 스케줄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이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하나도 하기 때문에 뭐 수출 물량을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 탄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 저탄소를 할 수 있는 저탄소 일정을 가져가갖고 우리는 미래의 가격을 얼마로 잡을 거라는 거를 목표로 해갖고 그런 KPI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잡아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중위권이니까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는 그만큼 미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경쟁력이.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만큼 미치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하니까요. 지금 일정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으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CBAM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한성호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앞으로 이 탄소가 우리 특히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그리고 또 수익에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실행 계획을 짜서 옮기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우리 한성호 선생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